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정치 시민연합 사무총장 맡고 있는 최은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만열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환영사 해주시고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 백서 처음에 격려사를 통해서 저 입장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나 또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13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를 참 만들어주신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결과가 온 것은 국민의 깬 의식과 그 실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활동한 것이 이번에 우리 시민단체의 개표 감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결국 이번 총선의 상당한 몫은 개표 감시를 철저히 해준 시민단체의 몫이라는 글을 제가 이건 가정이라는 전제하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날 각 방송에서는 밤 10시면은 당락이 다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 이튿날 6시까지 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건 일반 정당 개표 참관인들의 노력이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이 멀리서 카메라 가지고 찍고 조금 이상하면 가서 이의제기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개표 상황이 상당히 느려졌다고, 엄밀하게 하자니까 느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국민의 표를 도적질 당하지 않고 제대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개표 감시 활동, 참관 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또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여기서 누누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투개표의 문제점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투표함의 관리와 이동의 문제라든지 투표자지의 절제지 문제, 이것도 이번에 좀 이의를 제기하면 얼마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표지 절제지에는 번호가 있지만은 우리가 쓰는 그 투표지에는 연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몇 군데에서 그런 게 나타난 것도 이런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개표 감시의 문제, 장관의 문제도 우리 시민단체들의 얘기에 의하면 밤 12시 정도가 되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개표 참관인들이 전부 다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표 도둑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 비워버리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표 개수기, 이것도 결국 5% 이상의 에러가 나오면은 그 개표기를 사용이 못하도록 그렇게 된 무슨 규칙인가 그게 있다는데, 심지어는 25%까지 개표 오류가 나타났다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소투표, 선상투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투표지에서 개표하도록 하자는 것이 더 힘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것과는 달리 저는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매번 느낍니다마는 결국 이런 식의 선거가 정말 필요하냐, 투표가 아니라 선거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도 여당 모 의원은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 그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보선 때 되었을 적에 예산 폭탄 얘기를 자기가 끌어오겠다고 국가 예산을 끌어오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최경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할 적에 아는 사람들을 다 꽂아놨으니까 예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이익만 대변하는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서 되겠느냐.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하자.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나라 전체의 균형적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와야 돼. 그게 국회가 감시하고 해야 될 일인데 자기 선거구만 생각하는 이런 이 선거가 정말 온당한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결국 독일식 그러니까 이 선거 방식이라고 할지 독일은 거의 뭐 반 정도로 해가지고 반은 지역구에 주고 반 정도는 정당 대표, 비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또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예 지역 투표, 지역구 선임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바로 정당 투표를 해버립니다. 정당 투표를 해서 그 정당에서 우수한 사람, 그러면서 국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을 낼 적에 그 정당에 투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이번 투표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면서 이번에 이번에 개표 참관을 통해서 국민의 정당한 주권 투표를 참 이렇게 지켜주신 여러 시민단체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고민하고 대선 때에는 더 유종의 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민 공동대표님께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이만열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는 이 개표 부정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참 오늘 그 말씀이 구구절절 그 깊은 체험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개표 참관이라는 게 누구든 아무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일로 생각을 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참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미 결과적으로 보면은 매우 큰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표 참관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것은 오늘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개표 부정이 있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그 난리를 피고 있는 옥시 제품 문제만 보더라도 뭐 국가에서 다 검증받은 문제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큰 참 사단이 났는데요. 개표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말로 투표라는 자체, 선거라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없는데 이번 백서 발간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보다 더 근원적인 개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개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백서 발간의 취지에 대해서 백종국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종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명선거 백서를 발간하고 또 여러 시민들과 함께 또 언론과 함께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제3세계에 있어서 그 선거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3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거의 형식은 갖추지만 결과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권력자나 집권층이 그 통제를 하고 조작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정치학 쪽에서 선거 과정론 쪽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선거 권위주의 또는 경쟁적 권위주의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하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결론들입니다. 대부분의 제3세계가 요사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7년의 97년의 대통령 선거 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2년에 그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선거 과정이 과연 공명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이죠. 그 민주적 체제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과정은 공정성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시민들의 개표 감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상당히 참 다행스럽고도 그 좋은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 4개의 단체가 주로 협력을 했었는데 이 선거 파티, 시민의 눈, 국민 TV 그리고 저희 그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가 그 서로 협력을 해서 이 공명선거 감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청은 그 1,100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께서 그 자발적으로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 감시에 참여하신 분들은 717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은 이 백서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개 한 3가지 정도 이제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는데 첫째로는 중앙선관위가 과거처럼 특정한 정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과거에 말한 그 부정선거 같은 노력은 잘 포착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의도는 포착되지 않았는데 선거 과정 자체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 불규칙성과 그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투표 자체에 있어서의 문제보다는 개표에 있어서의 다양한 그 불규칙성과 또 중대한 오류들이 발견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선거 결과를 이제 오도할 수 있는, 왜곡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대단히 아쉬운 부분인데 기존
정당 참관인들 참관 활동이 예상보다 허술했다는 것을 지금 방금 우리 이만열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우리 윤은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놓고 막상 그 한 표가 어디로 가는가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 기존의 정당들이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백서를 만들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제도상의 또 여러 가지 운동상의 대안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서, 특히 이번에 다행인 것은 이제 백서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을 통해서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각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명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됐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서 발간을 위해서 수고를 특별히 해주신 우리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의 사무국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박수 한 분. 이제 백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게, 여기 이제 CTS나 CBS 기독교 TV도 오시고 일반 언론도 오셨는데, 이번 4.13 공명선거 운동이 몇 가지의 이렇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저희가 이제 기독교권 시민운동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발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사회와 연대 제휴가 이루어져서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시민운동 하다 보면 지역운동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 서울이면 서울, 무슨 서초구면 서초구, 지역운동에 집중을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데, 이번 4.13은 전국적으로 운동을 삽시간에 펼쳤습니다. 기독교권과 일반 시민사회가 제휴하면서 253개의 개표소 중에 198개 개표소까지 가발을 해서 전국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이런 투표감시 운동이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인 운동인데, 시민감시단을 충원하고 모집하고, 그분들을 또 개표 참관인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확정하고, 그분들이 보내온 모든 개표 현황 자료를 IT로 수집하고, 그걸 또 국민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방송을 하고, 그 자료를 또 문건과 백서로 발간하고, 또 이후에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이 대응 계획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불과 한 2, 3개월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시민사회의 그 리더들께서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결과가 잘 나온 거 못지않게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을 마치고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